한 달에 200km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매일은 안 뛰었고요. 주마다 정말로 3일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우주로 달리기입니다. 제 비전문가 아마추어 러너로서 현실적으로 이제 한 달 마일리지 200km를 채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달 마일리지 200km라는 게 처음 목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크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당 50km로 쪼개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6월, 7월 200km를 목표로 뛰었던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채웠는지 한번 정확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한 명의 러너로서 여러분들의 러닝 삶의 방식에 맞춰서 가져갈 부분이 있다면 쏙쏙 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km 마일리지가 필수는 아니지만 풀코스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러닝 베이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서브4 혹은 서브330 같은 목표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한 달을 4주 28일로 계산해서 나머지 일수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이제 한 달 마일리지를 28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계획을 세웠고, 만약에 이번 달이 총 31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일이라는 거는 보너스가 되는 거죠. 보너스 일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마일리지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인트 훈련은 복잡하게 하지 않았고요. 장거리 훈련 한 가지만 했습니다. 기록 목적 스피드 훈련은 하지 않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숨통을 트이거나 다리 자극만 좀 최소로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긴 했었고요. 이제 인터벌 훈련 같은 세트 훈련은 안 했고, 장거리 훈련을 꼭 필수로 핵심 요소로 자주 넣었습니다. 목표가 이제 누적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인터벌 같은 스피드 훈련은 최대한 뺐습니다. 장거리 러닝이랑 많은 조깅을 통해서 부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했었고요. 마일리지를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갑자기 몸에 부하가 확 오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커지기도 하고, 실제로 200km 마일리지를 목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스피드 훈련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 데이터로 들어가서 어느 날에 얼마나 뛰었고 어떤 방식으로 200km를 만들었는지 주 단위로 쪼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뛰었고요. 오전, 오후 나눠서 21km를 뛰었습니다. 사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21km를 제외해도 200km 마일리지는 채웠습니다. 그래서 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첫째 주 보시면은 월요일 6km, 그리고 다음날 휴식, 수요일 10km, 목요일 6.5km, 금요일, 토요일 휴식, 이틀 쉬었습니다. 일요일날 11km. 사실 페이스만 봐도 그렇게 빠른 달리기를 한 건 아니었고, 조깅 혹은 이제 말하자면 존2, 존3 영역에서 계속 뛰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주 월요일날 6km, 페이스는 제가 다 써뒀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계속 뛰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휴식, 수요일날 오전 오후 합해서 약 14km 뛰었고, 목요일날 6km, 그리고 금요일날 휴식,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토요일날 25km 롱런이었죠. 장거리 훈련을 가져가면서 페이스는 540 페이스, 그리고 일요일날 휴식.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살펴보면은 둘 다 주마다 3일씩 휴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총 105km의 마일리지를 가져갔고요. 벌써 반 이상은 채웠죠.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도 8.5km 조깅, 화요일날 6.5km 조깅. 페이스는 되게 느리게 가져갔네요. 수요일날 나눠서 뛰어가지고 러닝 크루 정기런이 있는 날이라서 이때도 약 12km 정도? 그리고 3일 연속 뛰었다 보니까 목금 휴식, 토요일날 장거리를 위해서 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목요일과 금요일 둘 다 쉬어버렸고요. 토요일날 30km 뛰었습니다. 페이스는 약 5분 36초.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330을 목표로 준비했던 때라서 조깅 페이스까지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그래도 심박도 높고 적당히 힘든 정도의 페이스였습니다. 단순히 LSD의 개념은 아니었고, 장거리를 적당히 빠르게 가져가는 훈련을 저는 핵심 요소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은 쉬어야겠죠. 그래서 셋째 주도 3번 쉬었습니다. 주간 총 57km.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월요일날 5.5km, 화요일날 11km, 수, 목 쉬었습니다.
금요일 10km, 토요일날 24km의 롱런, 일요일날 13km.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날 휴식을 가져가면서 주간거리 63.5km.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마일리지가 227km가 나왔어요. 페이스를 봤을 때 거의 4분대로 들어갔던 페이스가 없거든요. 330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4분대의 페이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주마다 3번씩 쉬었죠. 저는 휴식이 없으면은 다리 부하가 너무 심해서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쉬었던 날도 많고 주간에 항상 3일 정도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7월로 넘어가 볼게요. 7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8.5km, 12km, 그리고 10km 대부분이 다 530에서 600 사이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3일 연속으로 뛰고 나니까 또 휴식 필요해서 금요일에 휴식했고 토요일날 장거리 겸 어필 훈련을 가져간 거죠. 남산 북측순환로 3회전 약 20km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10km도 뛰었네요. 다리가 그래도 괜찮아서. 그리고 둘째 주 월화 휴식을 가져간 거고 수요일날 10km, 목요일날 6km, 금요일날 휴식, 토요일날 8.5km, 일요일날 남산을 또 갔습니다. 2회전 하고 나머지 더 채워서 15km. 이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장거리를 뛰진 않았네요.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날 휴식했고요. 화요일날 14km까지 해서 반 왔습니다. 반 왔을 때까지 113km. 그리고 이어서 3일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도 있을 거고 매번 달리기만 할 수 없잖아요. 특히 200km 마일리지라는 것은 그나마 인생이 러닝이 아닌 러닝이 취미일 수 있다 정도 영역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km라는 마일리지까지는 러닝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에 4일도 쉬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토요일날 6.5km 그리고 이때는 일요일날 장거리를 했네요. 아마 장거리 뛰었을 땐 대부분이 오전에 뛰었을 겁니다. 31km 페이스는 약 534 페이스, 거의 대부분이 존3 영역. 힘들게 달렸습니다. 주간 51km 그리고 넷째 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지만 휴식을 하진 않았네요. 10km고 10km 그 다음에 휴식, 6km 휴식, 18km 6km. 나름 롱런이라고 해서 18km를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총 50km를 채웠고요. 마지막 다섯째 주에서 휴식 그리고 10km 그리고 휴식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이렇게 했는데 총 마일리지 212km를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km 마일리지를 목표로 달렸던 때인데 이때보다 사실 8월과 9월이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300까지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250km, 280km 이렇게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6월과 7월에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든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마다 2에서 3일의 휴식, 거의 대부분이 3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쉬면서 가져가는 루틴이었습니다. 쉬는 날을 확보하면서 회복을 가져갔고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매일 뛰는 게 아닌 한 달에 17일에서 18일 정도 뛰고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절대로 매일 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30일 중에서 절반 조금 넘게 뛰고도 200을 넘었다는 거. 세 번째, 주말 장거리 러닝 한 번은 월간 마일리지의 주요 핵심 엔진 역할이었습니다. 결국은 장거리 훈련이었습니다. 주마다 20km가 넘는 훈련과 동시에 느리게만 달리는 LSD가 아니었고 적당히 빠른 템포로 장거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이나 훈련 후 맛있는 밥도 챙겨 먹으면서 재밌게 준비하고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거리 훈련하기 전날이나 그 후에 맛있는 걸 먹고 달려야겠다. 혹은 카보로딩 한다고 평소에 안 먹던 탄수화물도 많이 챙겨 먹고 달렸거나 그 후에 챙겨 먹거나 해갖고 뭔가 설렘을 가지고 보상이 있는 상태로 보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렵게 이렇게 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 좀 그래도 쉬셔야 되잖아요. 주말에 약속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토요일날 오전에 장거리 훈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 200km를 생각하면은 약간 겁이 좀 났었거든요. 150km 넘기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근데 데이터를 좀 다시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많이 쉬었고 또 매일 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주간 계획을 보면은 휴식이 항상 요일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몸 상태를 보고 쉬었고 뛰어야겠다 싶으면 뛰었고 그래서 휴식하는 날짜나 뛰었던 날짜를 보면은 항상 동일한 요일에 뛰었던 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을 잘 확보해서 그래서 제 부상 없이 잘 연결했던 것 같고 주말 장거리 한 번으로 이제 마일리지 주간 거리를 좀 크게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200km는 매일 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까지 계획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번 달 목표가 200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100km, 150km 끌어올리면서 점점 자신의 삶에 러닝이 자리 잡히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갑자기 100km에서 200km까지 한 번에 넘어가는 거는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고요. 최소 한 달에 50km씩은 천천히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간 마일리지 200km를 달렸던 저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놀랍게도 제가 300k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올해 2026년 1월부터 매달 3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다음에 또 이제 월간 300km 마일리지를 어떻게 채웠는지 대해서 말씀을 또 들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러닝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